자, 한 달에 한 번 부산 문화예술의 현장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송교성의 문화데이트, 문화예술 플랜 B 송교성 대표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주요한 문화계 이슈 정책 알아볼 텐데 일단 2월 이슈부터 알려주시죠. 예, 그 작년 말에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에서 세 종의 부산학 연구 결과를 발간을 했습니다. 부산의 버스, 동네 상인 그리고 도시공원을 다룬 연구인데요. 네네. 부산의 어떤 역사, 문화, 사회, 정체성, 사람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라면 누구나 좀 쉽게 보실 수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또 연구 결과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네네. 일반 이제 대중소로 형태로 집필이 되어 있어서 쉽게 읽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방송 들어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부산에 관한 연구에 대한 소식인데 우선 부산연구원 그리고 부산학이라는 이 기관과 개념이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부산연구원은 부산광역시 시정 전반에 관한 종합적이고 좀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명 부산의 싱크탱크라고도 하는데요. 도시, 해양, 경제, 산업, 문화, 복지, 환경 이렇게 도시 전 분야에 걸친 연구들을 수행하는 연구 기관입니다. 네네. 예, 그 중에 부산학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부산의 어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산학이라고 하면 이제 부산의 어떤 장소나 사람 또 일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는 과정이나 어떤 사회적인 힘을 탐구하는 인문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부산이 가지는 도시로서의 어떤 보편성이나 또는 특수성을 밝히는 학문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부산 사람들의 고유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도시의 정체성, 미래에 대한 연구가 부산학이다.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매년 부산학 연구 결과를 발간하고 있다고요? 예, 그 부산학연구센터는 매년 공모를 통해서 세 종의 어떤 연구 주제와 연구자 팀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연말마다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부산 알기를 위한 시민 총서, 또 부산을 이해해보는 인문 교양으로서 교양 총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부산 정체성 발굴을 위해서 하는 연구 총서 이렇게 세 종류고요. 대중적인 책 형태로 발간이 되는데 다만 이제 좀 비매품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구매는 좀 어렵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공도서관에서 아마 보실 수 있고 또는 이제 부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전자책처럼 보실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나쁜 건 아닙니다. 네네. 부산에 대해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작년 연말에도 이 연구 결과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작년 연구 결과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번 시민 총서 부산에 버스를 달았다고 예. 예. 작년 이제 2024년 시민 총서 연구는 부산 버스 시민의 삶을 잇다라고 합니다. 네네. 아마 1920에서 30년대부터 운행된 것으로 추정되어 온 부산의 시내 버스들을 좀 살펴본 연구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버스는 도시의 어떤 주요 교통수단이고 시민들의 생활을 연결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인데 네. 이러한 버스를 좀 운송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산의 어떤 역사와 지역성 또 부산 사람들의 삶이 반영된 대상으로서 좀 살핀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부산의 버스 그러면 아예 교통수단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보다는 그래 이 삼복도로를 달리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예.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예, 우선 부산 시내버스의 역사들을 그 시초부터 이제 좀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고요. 이어서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버스에 대한 기억과 경험들을 좀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라이 스톱 이렇게 했던 안내양, 예. 또 시내버스 회수권, 소매치기, 또 그리고 요즘은 좀 잘 듣기 힘들죠. 학생 가방 들어드릴게요. 이런 하는 양보하고 이런 말들 좀 지금은 사라진 버스 속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좀 짚어보고 있고요. 네네. 또 버스 운행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운수회사, 버스 기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빠르게 교통카드를 도입했던 역사나 또 앞차와의 간격 유지 시간에 대해서 또 대중교통 전용 차로 도입 스토리처럼 부산의 어떤 공공교통의 변화상을 좀 다양하게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이번 시민 총서 참 흥미로운데 또 보니까
보니까 부산의 도시공원을 다룬 이 교양청서도 있다고 하던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네, 그 교양청서는 부산 도시공원 역사 이야기 8가지 시선으로 즐기는 부산의 공원입니다. 네네. 용두산공원, 부산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또 황령산공원, 금강공원, 유엔기념공원, 부산 진성공원 뭐 이렇게 좀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공원 20여 곳을 자연환경 뭐 또 역사성을 통해서 유형화도 해보고 소개하는 연구인데요. 도시공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또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식의 물리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또 한편으로 이런 공원을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 책을 읽고 연구진이 소개하는 공원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책은 이제 제목처럼 우리 부산의 공원을 크게 8가지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부산이 보통 뭐 사포지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산의 자연을 활용한 3가지 부류의 공원을 좀 살펴보는데 뭐 바다가 보이는 공원, 네. 또 산의 어떤 즐거움을 담은 공원, 또 강을 끼고 있는 공원, 뭐 각각이 한 2-3개씩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도시와 함께 성장해온 공원들을 또 짚어봅니다. 뭐 근대 부산의 공원들, 또 녹색 도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원들, 또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원, 뭐 이런 것들도 탐색하고요. 또 호국의 역사, 또 자유와 뭐 민주의 어떤 역사를 담은 공원들까지 총 27개의 부산 도시공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뭐 늘 가던 공원이라도 이래 또 역사도 알고 좀 알고 가면 좀 더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다음으로 또 연구 총서 동네 상인과 부산을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산의 상업과 기업 또 경제인들의 정신적 기원을 찾아보는 좀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 기업 정신의 기원을 좀 세월 속으로 추적해온 연구인데요. 동네 상인이라고 하면 임진왜란 이후에 어떤 유통 경제의 발달에 따라 뭐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역사적 기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동네 상인들의 어떤 역사적 전통은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또 기업 활동을 펼쳐 나가면서 지역에 특히 이제 근대 부산의 주춧돌을 놓은 뭐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재 선생님이나 또 철도왕으로 불린 박기종 기업인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 부산 기업가 정신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네네. 이러한 동네 상인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네 상인에 대한 연구. 동네 상인이 책의 제목으로 등장하는 거는 아마 이 책이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자분들은 한국 상인에 관한 연구는 수없이 많았는데 동네 상인이 제목으로 등장하기는 이번 책이 처음이라면서 수출을 비롯한 무역이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야 그 동네 상인을 다루는 책이 사실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책이 아닐까 싶은데 책에서는 이제 동네 상인을 지금의 부산인 동네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던 사람이면서 동네에 기반해서 전국적으로 상업 활동을 했던 상인들로 좀 정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조선 후기에 부산 외관에서 조일 무역을 주도한 것이 그들의 대표적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런 동네 상인이 무엇을 팔고 샀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어떻게 돈을 썼는지를 좀 살펴본다라고 합니다. 예. 네, 이렇게 부산학 연구를 통해 갖고 우리 부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럼 이제 2월에 부산 문화예술계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25년 부산학 연구 공모가 있네요. 예, 말씀드렸던 부산학 연구 공모가 올해도 좀 진행이 됩니다. 또 연구자와 시민분들을 위한 공모인데 2월 12일까지 이제 다음 주까지 공모가 진행 중인데요. 말씀드렸던 3가지 총서별로 2가지씩 총 6가지의 주제를 일단은 부산학 연구센터에서 제안을 하고 연구자나 시민분들이 3개의 주제를 선정해서 제출을 하면 공모에 당선이 되면 이제 연구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번 6가지 주제가 뭐 부산의 아파트, 또 광복 80주년과 해외 동포, 또 뭐 부산의 외국인 유학생, 또 부산의 술과 시민의 삶, 또 뭐 민주주의의 부산의 원류, 또 뭐 부산항 개항 150년, 북항의 변화와 부산 시민의 삶, 뭐 이런 것들이 공모 주제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산연구원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개의 주제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 시민들이 네. 그 중에 3개를 이제 선정을 하면 네네. 그럼 그 3개를 부산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 어떻게 되는 연구자분들이 6개 주제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을 해서 네네. 그걸 이제 그 기획서를 내면 이제 심의를 해서 그 중에서 한 3개 주제만 골라서 이제 나중에 공모에 선정되면 연구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6개 주제 중에 3가지 책이 최종적으로 이제 연구가 돼서 출판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럼 올해 연말에 만나볼 수 있는 책이 예, 예.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연구자분들이 그럼 다 아바피 연구자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조금 예. 예산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되는 거지. 예, 그렇죠. 연구 과제니까 이제 연구자분들이 근데 이제 뭐 대학에 있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예, 뭐 일반 예.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도 주제가 맞다고 싶으시면 뭐 시민분들과 함께 뭐 연구진을 꾸려서 공모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올해 연구도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부산 현대미술관 백남준 전시 소식 전해주실까요? 예, 부산 현대미술관은 백남준 아트센터와 공동 기획한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 이 전시를 작년에 이제 11월 말에 개최를 해서요. 3월 16일까지 전시 예정인데 뭐 최초의 비디오 예술가이자 세계적인 작가인 백남준의 대표작을 총망라해서 그의 어떤 예술적 도전을 조망하는 대규모 회고전입니다. 전시는 크게 시대 순에 따라서 3부로 나뉘어 있고 네. 뭐 전시 소개를 보면 실험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모든 예술 형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또 세계주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안에서 예술적인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제 전시 소개를 해두었는데 저도 이번 설 명절에 갔다 왔는데 네네. 시대를 앞서 나간다라는 예술이 어떤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나마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예, 그 BTS의 RM도 이 전시를 보러 방문했다고 예.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대 모터 스튜디오 부산의 전시, 그 플라스틱 새로운 발견 소식을 좀 전해주실까요? 예, 그 수영구 망미동 F1963에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 전시관이 있는데요. 네네. 이곳에서 이제 플라스틱 새로운 발견 전시가 개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생활의 모든 곳에서 녹아들어 있는 플라스틱을 사실은 뭐 나쁜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조명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전시라고 하는데요. 독일의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과 손을 잡고 이 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년 8월에 시작해서 올해 5월까지 좀 넉넉하게 개최가 되니까 한번 네네.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영구 망미동 F1963 현대모터 스튜디오 전시관 거기에서 플라스틱 새로운 발견전 5월 25일까지니까 조금 여유롭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공연 소식입니다. 부산문화회관 브람스 사이클 소식 전해주실까요? 예, 부산문화회관이 상반기 기획 공연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 4개 단체와 브람스 교향곡 전곡 연주에 도전하는 사운드 오브 부산 브람스 사이클 공연 소식입니다. 뭐 일종의 민간 오케스트라 축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달 20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로 시작을 해서 4월 달에는 부산 심포니 오케스트라, 5월에는 부산 네오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7월에는 인코리안 심포니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뭐 이렇게 연주로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네네. 클래식 또 브람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끝으로 또 매달 부산의 문화적 명소들을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2월달은 좀 어떤 곳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부산학 교양총서로 소개해드린 부산 도시공원 역사 이야기 책에 나오는 공원을 한 2군데 정도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뭐 이제 조금 춥긴 합니다만 슬슬 날이 풀리는 봄이 곧 가까이 올 것 같습니다. 네네. 공원 나들이 많이 하실 듯한데 아까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원이 만들어진 역사나 의미를 알고 가본다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금강공원인데요. 네, 예. 동래 우장춘로 인근 금정산 자락에 있는 공원입니다. 1940년 금강원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상당히 오래된 공원이고요. 그 이전에는 또 일본인에 의한 정원으로 만들어졌던 공원이긴 한데 예. 한때는 뭐 동물원, 식물원, 놀이동산까지 있었던 공원인데 예. 그래서 저자들은 왕년에 잘 나갔으나 이제는 좀 점점 잊히는 원로 인사 같은 공원인 듯하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현재는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도심 휴양 치유 공원으로 좀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강공원 아유 새삼스럽게 가?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가보시면 그죠? 예, 의미가 있습니다. 참 많이 가시더라고요 실제로. 예. 케이블카도 유명하고. 자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공원은요? 예, 부산 진성공원인데요. 네네. 사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진성공원이라고 하면 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자성대공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바로 아십니다. 예, 아실 네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자성대라는 명칭이 임진왜란의 어떤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일본식 성곽 표기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문제 제기가 돼서 2023년 1월에 부산 진성공원으로 명칭이 공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변경에서 드러나듯이 이 공원 자체가 전쟁과 또 평화의 역사적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 공원에 가보시면 외성의 흔적도 남아 있고 또 조선통신사가 출항 전에 이곳에서 해신제를 지냈다고 해서 조선통신사 역사관도 있습니다. 네네. 또 한편으로 이 연구 저자들은 부산 진성 일대의 범일동이나 좌천 등이 어떻게 보면 또 부산 근대산업의 발상지다라고 이제 하면서 부산의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를 이해해보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라고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봄이 오면 부산학 교양총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공원으로 나들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금강공원, 부산 진성공원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 플랜B의 송교성 대표였습니다. 예, 오늘 오전도 영하권 날씨 보이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4.1도입니다. 외출하실 때 옷 두텁게 입고 나서시기 바랍니다. 자갈차짐의 18,604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